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글을 쓰려면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야 하다 보니 망설이고 망설이다 용기를 내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글로 적는 것이 처음이라 횡설수설하고 글재주도 없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아빠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으니 그 사람이라고 쓸게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이혼 사유는 그 사람의 의처증과 폭력, 폭언 때문이었고요. 이혼 후 제 인생은 엉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 사람과 엄마와의 결혼 생활에서 제 기억은 그 당시엔 핸드폰보다 집 전화기가 많던 시절이라 엄마는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장 보러 나간 시간과 다녀온 시간을 항상 적었어요. 만약 집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은 시간과 시장 다녀온 시간이 다르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었죠. 그 사람은 화장실도 따라가고 심각한 의처증에 휴대폰도 사줬다 부쉈다 하기를 반복했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가거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 엄마를 기다리며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고 무슨 년, 뭐 같은 년 등등.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런 욕을 입에 담을까 싶을 정도의 폭언들은 기본이었고요. 방에서 바닥에 울리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어린 마음에 무섭지만 말리고 싶은 마음에 안방 문을 열었더니 엄마는 바닥에 꼬꾸라져 그 사람 발에 머리가 밟혀 있었고 머리가 밟힌 채 안방문을 잡고 서 있는 저를 보며 상냥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미지야, 엄마 괜찮으니까 방에 가 있어. 라고요. 어느 날은 친구와 놀다 좀 늦게 온 엄마와 엄마를 불러낸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뛰어나간 그 사람은 저와 오빠에게 안방은 들어가지 말라기에 호기심에 안방을 들어갔더니 안방 소파 위에 이불을 덮어놨더라고요. 이불을 들추었더니 흰 종이에 혈흔으로 엄마의 친구 이름과 죽어라 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글씨 위엔 칼이 꽂혀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엄마 친구가 엄마를 불러내서 이렇게 된 거라 자기 합리화를 한 거겠죠. 엄마가 오빠를 임신하고 만삭일 때 벨트로 엄마를 때리거나 너랑 네 새끼도 같이 죽으라고 배를 발로 차고 머리 잡고 벽에 박고 머리에 피가 줄줄 나는 엄마를 뒤로 하고 나가버리거나 등등.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 없네요. 더한 일들도 많지만 이혼 전 일들이고요. 이혼 후 엄마에게 무엇도 주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은 저랑 오빠를 데려가 같이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옥 같았던 제 인생이 더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 집착은 엄마를 많이 닮은 저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제가 엄마와 만날까봐 365일을 오후 5시면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살던 곳이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 옛날 주택이었는데 귀가 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대문을 잠궈버려서 다음날 새벽까지 밖에서 교복 입고 쭈그려 앉아 졸다가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가 씻고 학교 가고 그랬네요. 그 사람은 출근 시간이 새벽 4시쯤이었는데 집 앞 골목에서 쭈그려 앉아 자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출근하면 오빠가 문을 열어줘서 씻고 등교하고 학교에서는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빌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은 또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잘못한 게 없어도 엄마 닮았다는 이유로 욕 듣고 설거지하다 바닥에 물 흘렸다고 미친년이라고 소리 지르며 마시던 물을 제 얼굴에 뿌리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때리려 하고 몰래 엄마 만난 거 들키면 쇠파이프로 엎드려 뻗쳐서 맞다가 엉덩이 멍들고 뺨 맞고 입술 터지고 발로 머리 밟히고 참 많이도 맞았네요. 어느 주말엔 그 사람이 어디 다녀오길래 어디 갔다 왔냐 물었는데 여자랑 모텔 다녀왔다고 하기에 민망해서 대답 안 했더니
그 여자는 나 말고 다른 남자들이랑도 간다더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빠에게는 되게 관대했어요. 오빠는 그때 너무 어렸고 무서웠을 테고 살아야 했으니 제가 학대당해도 말려줄 수도 없었을 거고 다 이해해요. 그나마 그때 제가 기댈 곳은 오빠였던 거죠. 날 지켜주진 못했지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에겐 오빠가 아빠 같은 존재였네요. 그러다 그 사람이 새 여자를 데려와 동거하던 중에 저랑 오빠가 엄마를 만나러 나간 걸 새 여자가 그 사람한테 말했고 그때 난리가 나서 엄마와 이모가 집까지 같이 와줬었는데 새 여자랑 엄마가 머리 뜯고 바닥에 뒹굴고 있고 저는 그 사람한테 머리채 뜯기고 있고 그 모습을 보던 오빠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버렸는데 오빠 손에서는 피가 줄줄 나고 그 사람은 새 여자 부축하면서 제 병원 데려가라 하는 말만 남기고 새 여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빠는 그때 손등 인대가 끊어져서 아직도 주먹을 꽉 못 쥐어요. 물론 그 사람은 네 오빠 손 저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라고 제 탓을 그렇게나 했고요. 글이 많이 길어졌지만 대충 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람은 또 다른 여자랑 재혼했고 다 같이 살다가 오빠가 군대 간 틈에 저는 그 사람 집에서 쫓겨났고 20살에 엄마한테 와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전역 후 그 사람 집에서 살다가 취업하고 현재는 독립해서 살고 있고요.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오빠는 그 사람과 왕래하며 지냈고 저는 그 집에서 나온 순간부터 번호 바꾸고 연락 안 하고 살았고요. 최근에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날 잡았다고요. 근데 혼주석은 그 사람과 재혼한 여자가 않는다고 하네요. 본인도 고민 많이 됐는데 미안하다고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오빠가 왕래하는 거 언짢아도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지원도 받았고 오빠는 착하디 착해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성격에 학대의 중점은 저였지 오빠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저도 저지만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도 당신 자식이라고 이해한다고 너가 행복하면 됐지 엄마는 괜찮다 하시는데 내 자식 결혼식도 못 보는데 정말 괜찮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결혼식 안 간다고 했고 오빠도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그 사람 보면 과거가 떠올라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번 생엔 오빠 없이 산다 생각하고 연 끊어야 하는 걸까 싶다가도 엄마 생각하면 그게 또 안 되고 제가 한창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땐 오빠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고 보니 오빠가 야속한 생각이 들고 저를 지켜주지는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그 사람과 왕래하며 지내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그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오빠도 오빠의 인생이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용서가 안 되고 글을 써내려가는 지금도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지나고 얼마나 더 괴로워야 괜찮아질 수 있을지 너무 힘듭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